LG생활건강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7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1.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에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거창하게 정합성이라는 철학적 그 용어를 또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법 체계 때도 정합성이라는 얘기를 쓰고는 있습니다. LG생활건강에 대한 뉴스로 신다미 기자가 SBS BG에서 보도를 했는데 22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 밸류업을 발표했답니다. 3년간 보유 중인 3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전략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 성향을 현행 20% 중후반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고 중간 배당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연 1회 정기 배당 외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선 배당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설정 방식을 도입해 주주권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적극적인 인수합병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원가회계 손익보다도 그 자사주 매각이라고 해서 이거를 저는 대부분 그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자사주가 현재 96만 1,850원 아니 850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3천억 규모래네요. 요게 그 100만 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한 3천억 규모가 되겠네요. 현 시가로 봐서. PBR은 1.2로 떨어졌어요. 옛날에 그 LG생활건강이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00만 원대가 넘었는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LG가 34.3% 지분을 가지고 있고 34.03%, 연금공단이 7.1%, 외국인이 2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밑에다 써놨으니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8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5.8% 감소를 시켰어요.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게 산출되지만 스루폿은 더 높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가 6.2%로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2.9% 하락했고 판매관리비 5.4% 줄였습니다만은 그 결과 그 줄인 결과로 영업이익은 2,352억 원으로 12.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8.4%로 0.8% 상승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폿 회계로 분석할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가 상승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7.6%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폿율은 3% 떨어졌고요. 운영경비를 6%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8로서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폿 영업이익은 2,374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12%가 더가 아니고 12% 스루폿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판매 가격 인상은 없으나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지금 1, 2차로 보면은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도 안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은 올라갔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를 줄인 것도 영향은 있지만은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재고 회전율 곱하기 재고액이 매출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회전율이 높을수록 누적적인 종합효과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8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181억 원 곱하기 가공비율이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도 127억 원을 줄였어요. 그 생활용품과 화장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좀 LG 생활건강에 연결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거 재고 회전율 좀 당신이 기획통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 좀 실무 부서에다가 그 재고 회전율을 그 평가지표로 넣어가지고 그 평가지표를 넣으면 목표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를 좀 세워봐라. 근데 그런 게 왜 지금 재고 회전율을 공동 목표로 잡기가 어렵냐면은 영업은 무조건 매출 목표만 잡으려고 그러고 생산은 생산만 많이 하면 생산성 향상이 되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러고 그럼 재고는 누가 책임질 거냐? 재고는 이런 표현이 있죠. 손은 누가 키워? 손은 개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재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 물류보고서 책임지라 그러면 물류는 또 볼멘 소리라겠죠. 아니 영업은 지들이 못 팔고 있는 거를 우리한테 떼낸기냐. 생산한 거를 영업이 판매를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조정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공동의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직에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래서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 MBO라고 목표관리 제도를 했었는데 재고 회전율을 넣어라 그렇게 그 얘기를 해도 못 넣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평가받기 좋은 것만 그 계획을 세우니까 그게 원가 회계의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를 제가 자꾸 부인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액이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조 2천억 원대로서 9%가 증가했어요. 운영경비는 6%를 줄였습니다. 운영경비 1조 3,549억 원에서 가공비, 아니 판매관리비 1조 1,812억 원을 뺀 게 1,736억 원뿐이 가공비는 안 들어가요. 생산공정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화장품도 그렇고 생활용품도 그렇고 액체를 용기에 담는 공정 정도뿐이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가공비가 많이 나올 리가 없어요. 어쨌든 가공 비율이 2.3% 내려갔고요. 재료 비율은 2.3%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재고자산 증감액이 있고요. 마이너스 그 181억 원이 그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건데 127억 원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비성분으로 그대로 180억이 넘어와야 되는데 127억으로 했으니까 그 매출 원가가 적게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적게 잡히면은 영업이익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54억 원인데 이것은 원재료 등 그 BWCI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 재고자산 미착품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이는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차이가 납니다. 이 BWCI의 증감액이죠. 그리고 전체 재고 자산액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035억 원이 집행이 돼서 0.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024 말 인원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 상승한 임금도 못 올려주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고 외주가공비도 좀 줄였고요. 지급수수료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판매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기업을 이걸 변동비로 간주해 가지고 스루포 산출할 때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펀율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아주 매우 낮죠. 이자 보상 배율 좀 떨어졌고 투자 자본 이익률 이거는 상승했습니다. 그 두 가지 평가지표가 세 번째 매트릭스에 해당하는데 원재료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펀율은 하락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역방향은 요거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1, 2차 추론은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되죠. 그러면 반증은 또 이 모순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공시를 해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CAI로 좀 해라. 그래야만 실현적으로 존재할 결과는 매출원가 및 영업이익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가고 있는 기업은 좀 비판적으로 재정원가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반증을 하려면 내려갔느냐? 아니죠.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해에서 추정한 대로 가중평균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그 생활용품 가중평균을 해보면 9.3% 상승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도 지금 거의 변동이 없는데 PGO겔 DMT 크림이라는 것만 19.7% 가진 거 있는데 어쨌든 그 가중평균을 하면은 1.4%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상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코카콜라가 그 자회사에서 만드는 거로 되어 있죠. 코카콜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1, 2차 추론에는 다시 그 요견표로 좀 한 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1, 2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상품 매입 가격 포함해서.
그리고 성과지표는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풋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하려면 원자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 원자력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불변이다.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 그러면은 요거 50%는 성공을 했다 보지만은,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추론인데 그 제시된 건 하락이죠. 때문에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다시 한번 필요한 것으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79.8%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판매된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단순 논리에 의해서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약 3조 5천억 원 정도 할 것 같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그 포장 단위별 판매 단가라고 비하면은 349만 원에 판대면은 29만 원 정도 남게 되겠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불만족이다. 재고 회전율이 연말까지 6.2회전 예상이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좀 올려라. 매출을 더 하든지 아니면 생산량 조정을 하든지 복합적으로 되든지. 그러니까 A는 매출을 더한다. B는 생산을 줄인다. 그래서 세 번째는 A, B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어쨌든 6.6회전을 하게 되면 매출은 3조 7천억 원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3,700억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측도 4분면 매트릭스로 나올 수 있는데,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요. 원가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디프레이션 완화를 할 수 있다. 스루풋 회계는 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또 인플레이션 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 기준으로 판매 가격들과 그 가격 협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GDP 산출 방법도 사실상 원가회계 망령에 그 세뇌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상 LG 생활건강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